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오후 5시 23분 비트코인 현재 3,600만원대로 크게 딛고 여기 상승 추세선을 크게 딛고 올린 지점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차트 기준으로는 전고점 돌파가 나온 상황입니다. 나오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일단 원화 차트, 업비트 차트 기준으로 보시면은 요 당시의 박스권과 상당히 조금 유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이후에 하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또 하방 조정을 우리가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단에서의 박스권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 차트 4시간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 당시에 팍 찍고 쭉 내렸던 요때가 이제 FOMC였죠. 3월 FOMC 때 25bp 인상을 하면서 크게 내려봤고 반등을 어느 정도 줬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횡보를 한 이후에 여기서 바이낸스를 CFTC에서 기소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팍 아래로 찍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방 추세로 가는 듯 했으나 갑자기 말에 올리면서 전고를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이 구간을 손절을 잡고 이렇게 이제 숏을 바라보던 물량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터트리고 지금 내려가는 그런 무빙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중요한 거는 고점을 뚫었는데도 뚫자마자 내려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의도가 다분한 거죠. 위로 갈 생각은 아직은 없고 여기 손절 걸린 스탑로스 물량을 한번 탁 터트리고 지금 내려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더 이제 숏 추세로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지표 발표 나온 이후에도 숏으로 빠질 수 있는 형태의 차트를 그리고 있다. 요때가 이제 10시였죠. 오후 10시 25분 요때였습니다. 숏으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쭉 빠져줬고, 자, 오늘 오전에도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왔을 때 요거는 한번 내려찍고 살짝 올렸다가 내려찍고 또 올렸다가 내려찍는 요런 패턴으로 하방으로 조금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전의 패턴들 상단으로 올려치고 박스를 그린 이후에 결과적으로 고점을 갱신을 했죠. 여기도 보시면 고점 갱신하고 쭉 떨어지고, 여기도 보시면 이거 고점 갱신 나온 겁니다. 고점 갱신을 여기서 하더니 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장대 음봉으로 꺾고 나서 내려갈 것처럼 하다가 고점 갱신 한번 하고 떨구는 패턴, 여기도 장대 음봉으로 내려갈 것처럼 하다가 고점 갱신 한번 하고 떨어뜨리는 패턴으로 봤을 때 여기서 쭉 빠진 형태의 어떤 조정이 사실상 25K 언저리까지는 한번 숏으로 충분히 조금 내려갈 수 있지 않나, 그런 분석글을 저희가 오후 1시에 올려드렸고, 숏 포지션도 잡아드렸어요. 숏 포지션 이렇게 이제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렇게 흘러 내려갔죠. 요때 숏 관점 말씀드렸을 때가 요때입니다. 요때 1시 요때 말씀드려서 쭉 빠져줬고 익절 구간이 충분히 많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타점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카톡방에서 다 잡아드리고 있고 차트 분석 내용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영상에서 자 보시면은 솔라 리플 떡상 신호 이후에 따라 올라갈 알트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뭘 말씀드렸냐면은 솔라랑 체인링크,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요런 친구들이 차트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눌렀다가 여기도 보시면은 올려놨기 때문에 돌파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요때 요게 보시면은 솔라 차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솔라 요거 이제 수요일자 영상이죠. 수요일자에서 419원에 말씀드렸고 차트 이렇게 만들면은 위로 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솔라 다음은 이제 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솔라 오늘도 23% 올리면서 756원까지 현재 가격 올려치고 있고, 제가 400원대 요때 말씀드렸죠. 요때 요거 돌파하면서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솔라 이제 스와이프의 X에 SXP 스와이프로 비트겟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우리가 노려볼만 하다. 근데 쭉 올라가면서 85% 떡상이 또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지금 2372%, 20배밖에 롱을 안 쳤는데도 이렇게 이제 솔라로 저희 방에 보시면은 2300% 수익 인증까지, 이게 얼마입니까? 23배가 넘어가는 수익률이죠. 이렇게 솔라로도 수익을 받고, 또 아비트럼이 신규 상장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비트럼이거든요. 요거 ARB 요게 비트겟에 있는 상태에서 업비트에 상장을 하면서 업비트 상장 범핑이 쭉 나오니까 다른 거래소에서도 순간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아비트럼으로도 77% 수익. 그러니까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도 저희 소통방 여기서 얘기가 나오면서 요게 이제 상장을 하는데 한번 좀 노려볼만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요 아비트럼으로도 현재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고급 정보들을 저희가 카톡방에서 다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요런 특급 정보들 받아가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유튜브 영상 하단에 있는 요 카톡방 100% 무료 특급 정보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따 알트들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지켜볼 건데, 분석을 해볼 건데, 일단 이 과거의 앱토스, 그 다음 마스크 네트워크가 떡상을 보여줬던 패턴과 비슷한 패턴으로 아비트럼이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알트 분석 시간에 좀 만나보고요. 자, 일단 비트코인은 결국에 고점 돌파를 해주긴 했지만 일봉 마감 형태가 결국 윗꼬리 음봉 마감 형태로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와 버리고 있기 때문에 요때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하방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쭉 크게 많이 올린 구간에서는 옆으로 빼다가 한 번 더 위로 쳐올리는 이런 지지 상승의 패턴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보여줬던 이 패턴상으로는 한번 요렇게 눌려준다든지, 그러니까 적게 눌리면 여기 직전에 매물대 여기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적게 눌려주면 한 요 정도까지 빠지면서 한 25K 살짝 못 찍고 25.2, 25.3 정도를 찍고 위로 쏘아 올리는 요런 패턴이 또 한번 나올 수가 있고, 이때처럼 많이 눌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쭉 내려오면서 결국에 이 하단부에 있는 큰 추세선 하방까지 내려왔을 때 어떻게 보면 23K까지도 한번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크게 튕겨져 올라오는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숏으로 수익을 보는 게 유리한 구간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크게 내려준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롱으로 좀 물량을 크게 들어갔을 때 위로 쏘아 올리는 제대로 된 수익을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빅 바겐셀 기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롱 입장에서는 이런 조정 장세를 좀 기다렸다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숏 물량을 한번 여기서 이제 고점 갱신을 하면서 터트려 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롱을 터트려야겠죠. 롱은 어디가 절대 지지선이냐, 여기죠. 딛고 올리고 올린 자리. 이 절대 지지선 26.5K, 비트코인 26,500달러의 강력한 지지선이 있는데, 롱 입장에서는 여기를 지금 손절을 걸어놓고 이 상방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숏 한번 터트려줬으니까 이제 롱 한번 터트리러 갈 때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내려오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봤고, 그 다음에 여기 매물대 지지를 이제 테스트하러 가는 그런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한번 깨러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롱 스탑로스 잡아둔 물량들이 탁탁탁 다 터지면서 롱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 세력들은 다시 롱 물량을 모으고 위로 올리는 이런 작업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숏을 터트렸기 때문에 롱도 한번 터트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PCE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지수 발표가 있고 예측치가 5.1%인데 일단은 전달에는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랬을 경우에 시장이 좀 하방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시티은행이라든지 크레딧 스위스 내셔널뱅크 쪽에서 예측하기로는 4% 후반대가 나올 것이다. 오늘 저녁 9시 반이죠. 요때 PCE가 4.7%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PCE가 좀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스닥이라든지 비트는 반대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주요 지표 발표 전에 이렇게 차트를 또 내려놓고 있는다라는 것은, 이거 지표 발표하면서 살짝 위로 또 쳐주고 요 정도 급의 상승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또 빠지고 요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급격하게 내린 요 정도로 급격하게 내린 이후기 때문에 단기 기술적 반등을 볼 수도 있는 구간이지만, 지표 발표 이후에는 요런 식으로 지표 발표 이후에는 또 꺾어지는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21시 30분에 상당히 큰 흔들기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 예측을 최대한 좀 이용해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단기 타점들을 잡아볼 예정이고요. 일봉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흐름 자체적으로는 요 당시의 박스권과 조금 유사한 흐름의 느낌이 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금 단기 매매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특히 롱 같은 우리가 롱의 포지션을 들어갈 때는 진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여기서 윗골이 크게 달고 어쨌거나 지금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롱은 단기로 보고 숏은 좀 더 이제 길게 본다든지 이런 식의 전략이 지금 조금 유효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스닥의 현재 위치, 나스닥도 전고 돌파가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전고 돌파하고 지금 살짝 꺾이고 있어요. 지금 나스닥 12시간 봉으로 딱 보시면은 이 친구도 여기서 고점 돌파 한 번 하고 또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차트가 이런 식으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선반영돼서 비트가 먼저 꺾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비트가 나스닥보다 요즘 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나스닥도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쭉 올리고 빠지고 이후에 여기서 지지하고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은 비트도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스닥도 봤을 때 살짝 또 눌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의 지수 자체도 어쨌거나 지금 약간 바닥 부근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달러가 또 이런 식으로 반등을 칠 수 있어요. 달러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마찬가지 비트랑 나스닥도 또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비트가 좀 더 빠질 수 있겠다라는 게 조금 무게감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만에 고객 돈이 2.8조 가량 빠져나갔다. 지금 미국의 CFTC에서 바이낸스를 이제 각 잡고 기소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고 우리는 뭐 죄가 없다, 탈세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또 법정 싸움으로 가겠지만, 리플처럼 굉장히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바이낸스 쪽에 약간의 이제 타격을 준 거는 맞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장의 투심상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올라갈 만큼 올라간 자리에서 이런 대형 거래소가 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약간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하방으로 관점의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돈을 또 미국 쪽에서 흡수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는 이제 중국계, 뭐 지금의 이제 국적 자체는 캐나다인이지만은 혈통이 중국계 혈통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미국의 거래소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싶고,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거래소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이제 자금들, 특히 FTX 파산 이후에 바이낸스가 반사 이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FTX 쪽 자금이 바이낸스로 흘러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 자금을 다시 좀 회수해오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혼란 속에서 알트들을 상황을 그래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솔라는 여전히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솔라도 지금 왜 올라가냐? 바이낸스가 가져간 코인이죠. 솔라. 이 스와이프 자체를, 스와이프라는 코인을 바이낸스가 그냥 떠가면서 이름을 그냥 솔라로 바꿔버린, 말 그대로 바이낸스의 코인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솔라인데, 결과적으로 또 이런 뉴스를 내면서 뭐 바이낸스가 솔라 지원한다, 이거 사실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어쨌거나 이 바이낸스 쪽에서도 지금 뭔가 CFTC에서도 기소가 들어오고 여러가지 돈도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좀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바이낸스가 솔라를 좀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솔라도 지금 100% 가까이, 2배 가까이 좀 펌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솔라는 가상자산 지갑과 직불카드를 또 제공을 하겠다, 이런 거를 좀 해가지고 앞으로의 좀 방향성에 맞게끔 좀 더 이제 시장의 확장을 꽤 보겠다라는 거고, 기존에 이제 스와이프 코인이라고 불렸던 솔라의 정체성과 메인넷을 새롭게 전환시키고 솔라의 메인넷 스왑과 리브랜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바이낸스가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솔라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솔라 같이 충분히 내려와서 바닥을 이렇게 기는 코인들은 언젠가 한 번씩 이렇게 펌핑이 나올 건데, 지금 대다수의 알트코인은 지금 이런 형태를 그리고 있어요. 솔라 펌핑 전의 형태들. 대표적으로 도지 같은 것도 바닥을 좀 더 이제 기다 보면 한번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기간이 올 수 있는 거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바닥을 이제 쭉 다지다가 위로 한 번씩 쏠 수 있습니다, 알트들은. 그리고 체인링크도 최근에 살살 올라가면서 좋은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 주봉도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 달고 양봉으로 끝난다 그러면 좀 긍정적이거든요. 그 체인링크 같은 것도 한번 위로 쏴줄 만한 차트를 지금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과거에 앱토스 펌핑을 목격을 했듯이, 앱토스가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시초가 여기서 시작을 했죠. 여기서 쭉 올려치고 여기서 종가 마감하고 이후에 여기 돌파 나오고 여기서 크게 내립니다. 크게 내리고 횡보하다 한 번 더 내렸어요. 이게 마이너스 59%까지 시초가 대비입니다. 여기 시초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60% 가까이 찍어주고 여기서부터 대펌핑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려찍고 나서도 상당 구간을 옆으로 빼면서 거의 2달을 옆으로 빼면서 매집을 한 이후에 저점 대비 548% 엄청나게 올라갔죠. 거의 6배 이상 올라간 겁니다. 6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이 앱토스의 패턴과 마스크 네트워크의 패턴. 마스크 네트워크는 여기서 한번 주고 바로 빠졌죠. 앱토스는 올려치고 뺀 거지만은 얘는 이제 바로 빠졌다가 위로 올려치면서 168%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근데 이 마스크 네트워크는 지금 이렇게 올라온 구간에서도 시가총액이 6천억 대고
앱토스는 쭉 펌핑 주고 절반 가까이 지금 밀린 상황인데도 시가총액이 2.6조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총에서의 일단 엄청난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앱토스가 사실 마스크 네트워크보다는 정말로 약간 기술진이나 개발진들이 좀 네임드가 많았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아비트럼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아비트럼을 조금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 일단 아비트럼의 현재 시총 시가총액이 2.3조입니다. 굉장히 좀 무거워요. 앱토스의 시총과 지금 비슷비슷하죠. 그러면은 이 아비트럼을 지금 쏘아 올릴 수 있냐, 2.3조짜리를 지금 쏘아 올리려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런 아비트럼 같은 신규로 만들어진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 물량도 지금 다 락업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펌핑을 준다 해도 팔 수 있는 물량이 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락업 물량을 팔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가격 펌핑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눌러주고, 한번 충분히 눌러주고 밑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한 이후에 앱토스처럼 위로 쭉 쏴주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개미들 충분히 꼬였을 때 고점에서 락업을 해제하면서 물량을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비트럼은 현재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무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총이 좀 빠져주면,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6조죠. 2.6조. 근데 여기 하단 박스권에서는 얼마까지 시총이 쪼그라들었었냐, 거의 4,000원대가 지금 최저 바닥이었죠. 그리고 뭐 4,000원에서 좀 넓게 보면 여기까지 박스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4,000원에서 6,000원 박스 하단에서 어느 정도 세력들이 좀 2차 매집이 좀 들어갔을 그런 정도의 이제 가격대인데,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5,000원으로 잡으면 지금 15,000원이죠. 그러면 시총이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을 때 8천억 정도가 되겠죠. 8천억 정도. 요 당시에 8천억 정도였다가 이렇게 위로 쭉 쏘아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다 정리를 하고 지금 이제 차트가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저 아비트럼도 비슷한 패턴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최소 우리가 이 아비트럼 매수 구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영역대 시총까지 좀 빠져주기를 좀 기다렸다가, 한 8천억대 밑으로 좀 빠져주기를 기다렸다가 지금 2.3조거든요. 그럼 가격대가 한 여기서 또 3분의 1 토막이 났을 때 지금 1,700원이죠. 한 600원 정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000원 이하부터 살짝 이제 매집을 해보는 거를 고려했을 때 아비트럼의 미래 차트를 좀 예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올리는 앱토스라든지 마스크 네트워크의 패턴을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래서 이 아비트럼도 충분히 빠져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두고, 현물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두고, 아니면은 이런 거 선물로 노릴 때는 알트들 빠질 때 바닥 없이 빠지기 때문에 고 레버리지를 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알트들은 쓰더라도 2배, 3배 정도. 그리고 조금 완전히 좀 바닥을 완전히 다지고 양봉 같은 게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쫙 들어올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거든요. 괜히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다가 계속 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비트럼도 우리가 가격대가 최소 지금 가격의 절반 이하로 빠졌을 때 1,000원 이하에서 1,000원에서 한 600원 정도 사이를 우리가 매집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 가격대가 오면 한번 진입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앱토스의 패턴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아비트럼 같은 거 들어갔다가는 이런 식으로 롤러코스터로 쭉 조정주는 구간에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싸리 조정 끝나고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위로 이제 쏘는 걸 한번 노려봤을 때 우리가 앱토스 정도 수준이나 마스크 네트워크 정도의 수준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신규 상장한 코인 아직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시가총액을 좀 보면서 2.3조 코인이 2조 3천억이라는 거예요. 시가총액은 코인 개수 곱하기 가격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전체 이 코인이 가진 어떻게 보면 값어치라고 따질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은 지금 시가총액이 700조죠. 700조. 700조의 덩치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다라고 하면은, 이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천억, 앱토스는 현재 2조 6천억, 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9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덩치가 작은 코인들이 또 위로 쏠 때는 이제 시원하게 가는데 법칙이 있다. 결과적으로 떨어질 만큼 충분히 떨어지고 바닥을 기다가 이렇게 이제 위로 쏘아 올리는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설프게 여기서 바닥 잡아도 바닥 뚫고 내려가고 여기서 잡아도 바닥 뚫고 내려가죠. 그러니까 얘는 시간과 약간 이제 떨어지면 더 산다는 마인드로 우리가 묵혀놨을 때 어느 순간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알트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좀 한 달에서 2달, 길게는
솔라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7개월, 8개월 이상을 바닥에서 헤매다가 지금 이제 들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 조정 이후에 펌핑이 나온다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쭉 이제 들어 올릴 때의 기준은 뭐냐면은 이 솔라 같은 경우에도 이것까지도 애매해요. 근데 여기서 들어 올린 이 양봉, 엄청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렇게 강력하게 여기서 70% 정도나 들어 올리는 양봉 이후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그 힘 자체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를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는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지금도 고점 돌파를 하러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들이 충분한 기간을 다진 다음에 강하게 위로 50% 정도 쳐줬다라는 거는 50% 정도 쳐주고 살짝 눌렸다가 더 올라가고 돌파를 어느 정도 쭉쭉 이제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50% 이상 일봉으로 쳐올린 알트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코인들의 눌림목에서 충분히 단기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비트론 같은 경우에도 괜히 떨어지는 칼날 잡는 것보다 충분히 바닥 다지고 한 번에 이제 일봉상으로 좀 강력한 혹은 이제 주봉상으로 강력한 상승과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는 레버리지를 좀 써서 단타를 치더라도 알트들은 크게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솔라라든지 리플처럼 조금 몇 날 며칠을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요런 거 기준봉 하나 세워주면은 음봉 조정 줄 때 요런 구간에 들어가서 2차 펌핑을 먹는 식의 전략으로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타점들도 저희가 최대한 분석을 해서 카톡방에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PC 지표 발표 21시 30분은 기점으로 좀 많이 흔들 수가 있고 지표 발표 전에 뺐다, 너 많이 뺐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빼게 되면은 여기서는 롱 잡아야 되거든요. 반등으로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타점들 이렇게 이제 크게 내린 구간에서는 충분히 롱으로 또 접근을 했을 때 단기 반등 먹을 수가 있고,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일봉상의 이 윗꼬리 탁 치고 내려오는 이 윗꼬리 음봉이 굉장히 좀 마음에 걸리고, 아마 요 구간 이후에 나왔던 이런 식의 하방 조정도 충분히 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또 롱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빠져주는 구간 25K 이하에서는 우리가 여기 저점까지 대략적으로 20K 정도까지 빠지지는 않겠지만은 여기서 1차, 2차, 3차 정도 매수 혹은 이제 4차 정도 매수 구간을 잡고 롱으로 접근하다 보면 터지지 않을 정도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뭐 이후에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큰 상승을 먹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타점도 다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비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좀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카톡방에서 타점 잡아드리고 주말에도 뉴스라든지 소식들 있으면 굉장히 발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